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7강 시간으로서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두 번째 시간이고 3. 등록취소 4. 업무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인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 자, 등록 취소에 있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권자. 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처분권자가 누군가? 바로 등록 취소는 등록을 받은 관청입니다. 등록 관청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이 등록 관청입니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시군, 구청장. 자, 또한 처분 대상자, 자, 처분을 받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냐면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리고 사전 절차가 있어요. 등록 취소에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사전 절차로서 청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률에 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유는. 자, 먼저 절대적. 그러니까 반드시란 뜻이에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거는 법률에 하여야 한다로 나오고, 다른 말로 기속 등록 취소 사유라고도 합니다. 예, 법률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취소 사유가 되면 무조건 등록관청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고 8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8가지 항목을 제일 중요한 머리끝자만 따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싫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사부, 결의, 그리고 중요 글자만 딴 거예요. 8가지 항목이 있고 그 중요 글자만 땄으니까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라는 것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어요.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입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죠.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 부입니다.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3.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결격 사유에 해당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격 사유 우리가 앞부분에 배운 게 있는데 그 중에 2에서 6, 11, 12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12, 중개법인하고 관련된 거죠. 12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2개월 이내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나 임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2입니다. 2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하고
다른 시군구에 또 가서 등록관청에 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중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개설 등록이. 그런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 양쪽에서 다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다는 5.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바로 다른이니까 이건 이중소속을 말해요. 이중소속을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에 돼 있어.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양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렇죠. 양도 또는 대여한 그때의 양입니다.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정입니다. 정은 7.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할 경우. 그렇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중에 중개 업무를 했으니까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2. 숫자 2입니다.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 세 번째라는 얘기죠. 업무 정지 1년 이내에 3번이나.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그러면 임의적인 것,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좀 많아요. 훨씬. 아까 8개였는데 이건 11개가 됐는데 이것도 중요 글자만 우리가 따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 요 숫자 2입니다. 겸임. 자, 미리 겸임. 다음에 6입니다. 6. 전, 계보, 그리고 금, 3, 4. 이 11가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11가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11가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재량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기도 하고, 업무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좀 미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에 있어서 중개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 한 거예요. 근데 실수로 등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고치라고 그랬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사무소에 하라고 하든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하라고 할 겁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때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미리 할 때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든 경우, 자, 개설 등록을 한 군데 했는데 중개사무소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갖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사무소 역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겸임. 요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임이 먼저 오고 겸인데 미리 겸임, 암기하기 지우라고 한 겁니다. 그럼 네 번째 겸자부터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법 14조에 중개법인은 요거만 해라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의 것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요.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떡대방 같이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로 아니면 간이시설물로 중개사무소를 만들었을 때 아까 여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는 정식으로 건축물 된 중개사무소를 말하고 이거는 임시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5.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한 경우. 자,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럼 사유서 제출하면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초과해버렸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죠. 휴업 기간 변경 신청서 내면 되는 거예요. 6개월 휴업 신청을 했어. 근데 6개월을 넘어서 또 휴업을 해야 돼. 그러면 미리 가서 휴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휴업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전입니다. 전 6. 전속 중개 계약 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자, 전속 중개 계약 시 위반 사항을 한 경우입니다. 자, 개는 7. 거래 계약서에 계약서 할 때 개입니다.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보입니다. 8. 보증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자, 보증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죠. 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이 금은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떠올라야 돼요. 자, 매무수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직상투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3입니다. 3 숫자.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번째, 요 2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업무 정지가 교차하면서 3회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1. 사. 자, 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사자입니다. 사업자단체. 이 사업자단체가 뭐냐면 이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입니다. 그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이런 연도수나 숫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꼭 2년 이내에 3회 이상 이런 식으로 틀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1가지 사유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를 했어요. 등록 관청이. 그러면 그 등록 취소의 효과. 자, 등록 취소를 하면 그 등록 취소의 효과가 무섭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첫째,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자, 즉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당이 되면 3년간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3년간에.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효과는 엄청 무서워요.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째 등록증의 반납입니다. 자,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반납 규정을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 반납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 그러니까 처분일이란 얘기예요. 처분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랑 똑같죠. 자격정지 없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에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면 돼요. 이거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에서 하니까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말해요. 그 등록증은. 자, 그리고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역시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증 반납의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은 없습니다. 자, 위반 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위반을 했어요. 위반. 자, 반납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 처분 받고 반납했는데 안 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등록증 역시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반납을 안 하면 7일 이내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등록 취소를 알아봤고 다음은 업무 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 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 정지 첫 번째, 업무 정지의 처분권자입니다. 처분. 누가 처분하나? 누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가를 보는 겁니다. 업무 정지 처분권자는 역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처분권자. 자, 두 번째, 처분 대상이에요. 대상. 처분 대상자. 자, 처분 대상.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자, 사전 절차 있다 없다? 사전 절차 없습니다. 사전 절차 없음. 즉 청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문이 없다. 자, 그러면 요 업무 정지 사유가 뭔지 네 번째 업무 정지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 이 업무 정지 사유는 임의적인 업무 정지 사유만 있어요. 즉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거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니까.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 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법인의 경우는 법인, 주사무소에 따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잘못한 거는 각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3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업무 정지 사유 중요한 글자, 중요 글자만 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가지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결, 그 다음에 결인전, 정교서, 거서감림, 요 임인데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박치, 숫자 2, 4, 박치. 자, 이렇게 1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1.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으로 둔 경우. 그렇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개월 이내에 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그만두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장 등록이죠. 2.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예. 대상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장 등록 안 한 경우 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안 했을 때입니다. 어디에?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잖아요. 서명하고 날인. 그때 인장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전입니다. 전. 3. 법정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쓰는 것은 필수사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됩니다. 다음 정입니다. 정.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전속중개계약 맺으면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 공개를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교입니다. 교. 5.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섭니다. 자, 거는 자, 6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 요 5번째 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고, 요 서는 6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명 및. 거는 거래계약서입니다. 7번째.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서.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아까 교서는 교는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는 서명, 확인설명에 서명하지 않은 거, 거는 거래계약서에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요 서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감. 9.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즉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10번째 임입니다. 임이라고 써있죠. 10.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게 업무 정지 사유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자, 2입니다. 2. 11.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때 2입니다. 2회 이상. 다음 12번째 4입니다. 4. 4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사예요.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자단체로서 금지행위 위반해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받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박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반한 경우. 자, 이 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13가지. 결, 인, 전, 정, 교서, 거서, 감림, 미사박. 요 13가지를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암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 해당되는 경우 나오는데 일일이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지겨워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만화 공인 중에 한 번만 보고 덮을 책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중요 글자만 따는 게 나중에 머릿속에 외워지고 그거 하나가 다 문장으로 기억이 나요. 저절로.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 배웠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